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한 대각전을 두 번에 걸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맘 같아서는 한 3-4번 하고 싶은데 대각전이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가 말 그대로 우리도 대각을 해야죠. 대각.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요건 대종사님께서 대각전까지 지금 대종사님 어디에 계세요? 지금 종법실 영춘원인 게 처음에 영춘원이지만 나중에는 종법실이 계시니까 이제 종법실이랑 현판이 붙어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 이름을 그냥 영춘원 종법실 이렇게 지어봅니다. 일단 해볼게요. 이건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에요. 종법실이라고 하든지 영춘원이라든지 해야 돼요. 또 요즘 영춘헌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대종사님께서 계신 곳이 그때는 금강원이었으니까 낮춘다고 해서 헌이 더 낮은가 봐요. 근데 나중에 대종사님이 그곳에 또 계시잖아요. 복원을 해야지. 계셨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영춘원이라고 합니다. 영춘원 종법실에서 법설을 하러 가시면 대략 두 곳이었어요. 영춘원 종법실에 계실 때. 종법실에서도 이제 법설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대중들을 모아놓고 법설하는 곳은 공회당. 그러면 바로 영춘원 종법실에서 옆 건물 지금 이 지도 앞에 보면은 이걸 항상 머릿속에다가 나중에 가지만 이걸 머릿속에 그려 넣으셔야 돼요. 옆 건물이에요. 옆 건물에 공회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영춘원 종법실에서부터 이렇게 쭉 걸어가서 대각전까지 가는 길이 있어요. 있죠? 대종사님께서 법회를 보러 가실 때, 예회를 보러 가실 때 걸어가셨을 거 아니에요. 소중해요? 소중하지 않아요?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 보셨어요? 저는 그래서 이 길을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될까라고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교재 지금 소태산 대종사 발길 따라 이 교재 108쪽.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그냥 대종로라고 한번 이름을 줬어요. 근데 원래 대종로란 이름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산종사에 의해서 대종경을 편수할 때, 대종경을 이렇게 정리할 때, 대각전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명상하듯이 이렇게 많이 산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통 지금 우리가 대종로라고 하는데, 대종경 편찬과 연관이 있어서 대종경인데, 나는 솔직히 지금 영춘원 종법실에서부터 대각전까지 가는 이 길을 대종로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지키가 그래서 대종로란 이름이 있으니까 안 되면 그러면 소태산의 길 무슨 이름이 됐든 그래서 저는 일단은 대종로라고 그냥 할게요. 공식적인 이름은 아닙니다. 근데 대종사님이 걸어가신 길이니까 대종로라 하는 거예요. 이 대종로 이 길을 따라 가셔서 우리에게 법설을 해주신 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법을 굴리신 전법의 길이라고도 말을 해봅니다. 법을 굴렸다. 그랬죠? 그러니까 공회단, 성방, 대각전 등에서 정기상시훈련을 실시했는데 그리고 그 정기상시훈련 또 예외 굉장히 많은 행사할 때 이 길을 따라서 대종사님의 법 따라 가셔서 법설이 벌어졌고 또 이 길을 지나서 총구 정문을 나가서 이리역을 거쳐서 이 서울, 부산, 영광 이런 데를 다니면서 대종사님께서 법을 펴셨던 길이니까 이 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외쳐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의 표지에다가 이 아동틱한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가 옆에 이렇게 됐죠? 여기가 종법실이고 옆에 건물이 공회당이고 비슷해요. 비슷하게 그렸어요. 이게 여기 보면
그리고 여 밑에 여 뒤에 있죠, 여기가 대각전이고, 그 다음에 총국 정문 나가서 이렇게 하면 여기 1이 여기에요. 자, 우리한테는 대종사님께서 이 종법실에서부터 충북 정문을 거쳐서 이리역까지 가는 이 길도 너무 소중한 길이에요. 지금 이 길이 이제 하나씩 둘씩 사라져요. 최근에도 지금 저희가 있는 곳 옆에도 대종사님 다녔던 길이잖아요. 일부가 사라졌어요. 아파트로 들어가 버렸다고. 아파트 건물로. 우리한테는 알아야 된다고, 우리가요. 그리고 대종사님이 이 익산 총부 구내에서 대종사님이 법회 예외를 보러 다니셨던 이 길이 너무도 소중한 거예요. 대종사님 무슨 마음으로 우리한테 무슨 말씀을 해주시러 가시는 거 아니에요. 어떤 마음을 이렇게 준비하시면서나 가셨을까? 또 저희를 또 법회 한번 보려면 경무도 안 되는 머리를 막 쥐어짜가지고 막 뭐에서 올라와서 그 설교라고 하잖아요. 근데 대종사님이 우리들의 그 해두를 단련시키고 우리들의 복회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의 준비를 갖추시고 그 길을 걸어서 가셨을까?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그 길이 어떤 게보다 중요하죠? 우리가 그 길을 우리가 순례를 해봐야 돼요.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근데 그 길이 이름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대종로라고 한번 지어보고, 대종로가 있으니까 안 된다 하면은 소태로 하면 발음이 좀 이상하네요. 소태산의 길, 소태산로 하든지 뭔 이름이 됐든 그 길에 이름을 우리가 부여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걸어봐야 돼요. 우리가 안 걸으면 어느 누구도 안 걷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면 그 길은 사람들에게 걷고 싶은 길이 될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자, 108쪽 보시겠고요. 이 길이 그 유명한 지금 현재, 원음각, 종각 있는 부분에서 그때 총부의 아이들, 어린애 아이들, 이제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 국민학교 들어간 그 아이들이 거기서 뭐 했겠어요? 놀았겠지. 소꿉장난 비슷하게. 또는 총싸움하고. 저도 몇 살 때까지 총싸움하고 놀았는가 모르겠어. 생각해보면. 남자들은 참 어려. 한참 그러고 놀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마다 이때가 군국주의 시절이라 모든 것이 다 군 체제로 가잖아요. 학교도 다. 저희 학교 때도 연대장이 있었잖아요. 말이 돼요? 학교가 무슨 군대 조직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건데, 우리도 그랬단 말이야. 연대장. 교장 선생님 그런 게 사령관이에요. 무슨 부대가. 대장이에요, 대장. 그래가지고 보면은 우리가 다 차야하고 뭐 하고 다 그랬잖아요. 그때같이 그때 어린애한테도 그걸 했나 봐요. 일제강점기에. 그러니까 이제 일본말로 했겠지만, 우리 지금식으로 말하면 차렷! 그리고 대운사님 지나가니까 이제 이렇게 올라가실 거 아니에요. 이게 애들이 딱 서가지고 경에 딱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운사님 어릴 때부터 본 거 아니에요. 이제 태어나갖고 이제 탯줄 뛴 애들 또 보내드려요. 저것들이 저렇게 벌써 커가지고 이런 감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쁘게 다 머리 쓰다듬어지고 그리고 다시 대학전 올라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 대각정 오르는 언덕배기 길 현재 원흥강 부분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군호를 했듯이요. 우리가 총부의 아이들이 돼갖고 대종사님께 경애를 붙일 필요도 있습니다. 소중한 것이에요. 소중하다고요. 그러니까 이때 총부 아이들은 조실 할아버지라 해가지고요. 아침 문안인사를 그냥 경쟁적으로 했어요. 경쟁적으로. 왜냐하면 대운사님이 문안인사 하면 이쁘다고 사탕 하나씩도 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애들 갖고 사탕. 그러니까 나중에는 대운사님도 한 5시면 한 4시 반 정도는 일어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면 한 4시 막 이럴 때 와가지고 거기서 뭐 소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게 나중에는 이제 못하게.
그 종법실에 갔을 때 그 앞에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하면 이곳에서 그 주로 뒤쪽에서 앞이 아니라 뒤쪽에서 앞쪽에서는 현관을 거쳐가야 되니까 안 되니까 뒤쪽에서는 바로 이렇게 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총구의 아이들이 이렇게 들락날락거리고 대종사님이 한편으로 귀엽기도 하고 그러면서라도 잠은 또 대중생활인데 제대로 자야 하잖아요. 그래서 뭐 금했던 그런 천진난만한 부처님들의 이야기가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그 아이들의 군호를 받고 대종사님께서 정말 최후법설 공개 최후법설이라는 것은 대중 앞에서 하는 법설이죠. 이게 1943년 5월 16일 예외에서 최후법설을 합니다. 이게 지금 대종경 부촉품 14장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현재. 그래도 이게 중요하니까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방금 이 대각전을 오는데 여러 아이들이 길가 숲에서 놀다가 나를 보더니 한 아이가 군호를 하며 일제히 일어서서 격려를 하는 것이 퍽 질서 있어 보이더라. 상황이 그려지죠. 이게. 지금 그 현재 원흥각에 있는 나무 중에서 큰 거 좀 커 나무가 좀 이렇게 좀 오래되신 것 같은 보이는 이 내가 말을 함부로 못 하겠어. 그 소나무를 대종사님 배신 나무들인데 제가 그분들 그 오래된 소나무님들 대종사님 배신 분들이에요. 그게 그럼 우리가 그 보존을 잘해야 되겠어요? 못 해야겠어요? 그걸 알면 그 앞에서 사진 찍어야 되겠어요? 안 찍어야 되겠어요? 사진 찍어야지. 그러니까 자 사람이 보이다. 이것이 곧 그 아이들이 차차 철이 생겨나는 증거라. 사람이 아주 어릴 때는 가장 가까운 부모, 형제의 내역과 촌수도 잘 모르고 그에 대한 도리는 더욱 모르고 지내다가 차차 철이 나면서 그 내역과 촌수와 도리를 알게 되는 것 같이 공부인들이 미한 때에는 불보살이 되고 범중생되는 내역이나 자기와 천지만물의 관계나 각자 자신 거래의 길도 모르고 지내다가 차차 공부가 익어가면 그 모든 내역과 관계와 도리를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도를 알아가는 것이 마치 철없는 아이가 차차 어른 되어가는 것과 같다 하리라. 이와 같이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고 범부가 깨쳐 부처가 되며 제자가 배워 스승이 되는 것이 그대들도 어서어서 되는 것이니 그대들도 어서어서 참다운 실력을 얻어 그대들의 후질의 스승이 되며 제생의세 큰 사업에 각기 큰 선도자가 되라. 자, 이런 말씀도 하고 그 뒤는 생사대사에 대한 얘기도 하십니다. 생사대사. 그 대종경 그 부촉품 14장 보시고 읽어보시면 되고 마지막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예외를 보는 것은 마치 장꾼이 장을 보러 온 것과 같나니 이왕 장을 보러 왔으면 내 물건도 팔기도 하고 남의 물건도 소용대로 사기도 하여 생활에 도움을 얻어야 장에 온 보람이 있으리라. 그런즉 각자의 지견에 따라 유익된 말은 대중에게 알려도 주고 의심나는 점은 제칠도 하여 배워도 가며 남의 말을 들어다가 보감도 삼아 공황 공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라. 이 원래 원문의 초고에는요 이렇게 점잖게 대종사님께서 말씀 안 하셨어요. 원문 총에는 건달 장군이 되지 말라 이렇게 됐어요. 건달 장군은 어떻게 장을 보나? 싸우기나 하나? 건달 대종사님께서 이게 이공주 법사님이 초고가 있어요. 처음에. 근데 여기 보면 여기는 아무래도 경쟁을 하다 보니까 건달 장군 같은 말은 빼잖아요. 근데 넣어놨으면 좋겠다. 근데 건달 장군이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뭔가 실제로 뭐 물건을 팔 생각을 않고 그냥 쌈꾼이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장이 그 공갈처럼 대종사님이 최후법설했던 자리가 바로 대각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최후법설의 원문을 보면요 이게 있어요. 대종사님께서 한번 이 대목 읽어볼게요.
어떻게 했냐면 성품이라는 것은 우주 만유의 근본으로서 생사고락이 동공하고 언어 명상이 끊어진 자리다. 다만 사람들이 강연히 이름 지어 성품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견성은 집을 짓는 목수, 먹줄과 잣대 같은 것으로서 인도를 밟아가는데 얻지 못할 최상승법이니 어서 부지런히 닦아서 견성도인 되기를 노력하라. 그래서 지금 그 대종경 부촉품 14장에는 이 성품론하고 견성도인이 되라는 말이, 특히 견성도인이 되라는 말이 좀 빠져 있어요. 근데 이 초고에 있었던 이 견성도인이 되라는 성품 논의하고 견성도인이 되라는 논의가 더 대종사님의 그 본의에 맞다고 봅니다. 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 대종경에 그 처음에 초록에 있었던 이공주 법사님이 썼던 초록에 있었던 이 성품 논의하고 성품에 따라서 견성도인이 돼야 되는 것이 이게 급하다 이거예요. 이것은 절도 대종사님의 최후법설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대종사님 발걸음이요, 대종사님이 등치가 계시잖아요. 근데 언제 오셨는 걸 모른대요. 공중부양을 하고 가시나 봐. 이렇게 사뿐사뿐 걸으셨대요. 등치에 비해서 굉장히 발걸음이 사뿐사뿐 거려요. 가지고 모으면은 소리가 안 나고 쑥 오신대요. 가장 안 좋은 위에 사람이에요. 소리가 팍팍팍 나고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런 대종사님이 그런 발걸음으로 영춘은 종법실에서 대각정으로 쭉 오신 거잖아요. 이게 바로 전법의 길이다. 정말, 정기훈련, 상시훈련, 이런 과정 속에서 당신의 그 법을 쏘아 부쉈던 그 신용 전법의 길이다. 이걸 저희들이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정말 대종사님의 사랑과 땀이 깃들어 있는 길이죠. 그 길이.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지금 영춘은 종법실에서 공회당으로도 가고 공회당 성방으로 가서도 설법을 하시고 대각전으로 가서도 설법을 하시고 그 법의 은혜, 법운을 이 길에서 우리가 느끼하죠. 그럴 수 있게끔,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또 이력까지 가셔서 전국 이렇게 가셔서 또 했던 이 교화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 길이. 그래서 그 길을 좀 우리가 근데 인식을 해야죠. 그 길이 소중하다. 그래서 그 길을 우리가 스스로 걸어보고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법의 길, 소태산 대종사가 법문을 설하고 가셨던 이 전법의 길을 우리가 더 느끼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